누적 사망자는 326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는 접촉자 조사 중에 3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17명입니다. 이 중 교인 및 방문자는 585명이고 추가 전파가 430명이고 감염 경로에 대해서 조사 중인 사람이 102명입니다. 연령 분포로 보면 60대 이상이 448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40%가 60대 이상이십니다.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하여 추가 전파가 발생한 장소는 총 27개소이며 확진자는 총 190명이고 추가적인 접촉자 조사와 역학조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8.15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는 조사 중에 2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41명입니다. 현재까지 8.15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하여 추가 전파 발생 장소는 총 10개소이며 확진자는 116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신규 집단 발병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동작구 지능 글로벌 관련해서 8월 26일 날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에 접촉자 조사를 통해 9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총 10명이 보고되었습니다. 서울 광진구 해민병원과 관련해서는 8월 31일 날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 접촉자 조사를 통해 9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확진자는 의료진이 8명이고 직원 및 직원 가족이 각각 1명입니다.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추정되는 위험 요인은 저녁 식사 모임인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분이엘 기도원 관련해서 8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후에 역학조사 과정에서 노원구에 위치한 기도원의 방문이 확인이 되었고 조사 결과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의 누적 확진자는 8명입니다. 서울 성북구 케어윌 요양원 관련해서는 8월 30일 첫 확진자가 종사자로 확인이 되었고 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는 총 7명이 확진된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지난주부터 도봉구 메이트 피트니스 운동시설, 그리고 동대문구에 있는 SK 탁구클럽, 중량구에 있는 챔피온 탁구장 등 3건의 실내 체육시설에서의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되어 감염 경로 및 접촉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용인시의 새빛교회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에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입니다. 이 중에는 교인 및 가족이 11명이고 제주의 삼방산 탄산 온천을 방문했던 분이 7명입니다. 인천 계양구 기도 모임과 관련하여 8월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접촉자 조사 중에 20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는 21명입니다. 대전의 대덕구 순복음 대전 우리교회 관련해서 8월 25일 첫 확진자 발생하고 접촉자 조사를 통해서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는 14명입니다. 다음은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일 기준으로 14명이 확인되었으며 검역 단계에서 3명, 입국 후 지역사회 자가격리 단계에서 11명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외국인은 6명입니다. 유입 국가는 아시아가 6명이고 유럽 지역이 1명, 그리고 아메리카, 미국이 7명이었습니다. 사망자 그리고 위중 중증 환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사망자는 326명이고 이 중에서 317명, 97%는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연령별 치명률은 80세 이상이 20.25%, 70대가 6.39%, 60대가 1.37%, 50대는 0.15%로
80대 이상의 연령별 치명률이 계속 높은 상황입니다. 감염되시면은 5분 중에 1분이 사망하는 20%의 높은 치명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주간의 사망자는 총 20명이 발생하였고 사망자의 연령은 90대가 3분, 80대가 9분, 70대가 7분, 60대가 1명으로서 모두 60대 이상의 고령자였습니다. 사망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조사 중인 분이 9분이시고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한 사망자가 4분이시고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된 경우가 2분, 그 밖에 관악구 사무실, 송파구 일가족 관련, 은천 재활요양병원, 또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그리고 인천 갈릴리교회 관련해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위중중증 환자는 오늘 124명입니다. 연령별로는 80대가 29명으로 30%가량 많고 70대도 52명으로 38%입니다. 그 밖에 50대도 12명, 40대도 7명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70대 이상 어르신들에서 위중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40대에서도 7명이나 위중중증 환자가 보고되고 있어서 40, 50대의 연령층에서도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중중증 환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례가 52명이고 확진자와의 접촉을 통한 2차 전파가 20명이며 성북 사랑제일교회 관련한 경우가 18명, 8.15 서울 도심 집회 관련이 8명, 서울 골드트레인 관련이 5명 등이었습니다. 이렇듯 확진 시에 중증으로 이어지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군인 60대 이상의 고령층 및 기저질환자께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지역 감염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므로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의료기관 방문 등 불가피하게 외출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시면 신속하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고령층이 많이 이용하고 또 많이 입원해 계시는 각종 요양시설과 의료기관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종사자 및 시설 관리자의 주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또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계시는 종사자들께서는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페, 식당, 주점, 노래방 같은 그런 다중이용시설은 방문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지인 간의 모임, 가족 간의 모임 등을 통해서도 감염이 전파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가족 이외의 모임 등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업무를 배제하시고 검사를 받아주셔서 이러한 감염이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내로 전파되지 않도록 조기에 진단을 받아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근무할 경우에도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한 경우에는 본인이 감염이 되더라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좋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는 발병하기 이틀 전 내지는 3일 전부터도 감염력이 있기 때문에 증상만 가지고서는 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증상이 없는 무증상, 정상인 상태에도 감염시켜줄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근무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의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러한 시설의 관리자들도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표면 소독과 환기를 철저히 시켜주시고 또 입소자나 종사자 중에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격리를 하고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유행을 인지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현재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2단계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 등 몸이 아프면 외출, 출근, 등교하지 말고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지난주 400명 이상으로 급증했던 감염 규모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면서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고 급증세가 다소 꺾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250명 이상의 환자는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 브리핑할 때 전문가들의 단기 예측 모델링 결과를 인용해서 감염 확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하루에 800명에서 2000명까지도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200명 이상의 유행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 결과로 폭발적인 급증 추세는 억제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9개월 동안 해왔던 저희 K-방역의 핵심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으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9개월째 계속되는 코로나 유행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일상적인 생활을 박탈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가중되어 피로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들 또 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많은 의료진들도 장기간의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부터 시작된 2차 유행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K방역의 핵심인 국민들의 참여와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연대를 통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2차 유행의 확산세를 안정시킬 수 있을 건지 아니면은 다시 또 증가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확산의 기로에 있는 한 주라고 생각합니다. 긴장의 끈을 바짝 조여서 반드시 코로나19 유행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방역 참여를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의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서 본인이 감염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 또 사람 간의 만남을 최소화시켜서 코로나19가 여러 사람들 간에 전파되는 것을 차단을 하여야 합니다. 외출 모임을 자제하고 안전한 집에 머물러 주시길 바라고 사람들을 만날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2m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방역 당국도 최선을 다해서 유행을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